NBA 첫 캐나다인 MVP이자 레리버드 이후 19년 만에 백인 MVP인 투타임 MVP 스티브 내시. 14년도에 은퇴해 이제는 거의 잊혀진 선수이지만 재밌는 커리어와 사이즈가 작고 운동 능력도 좋지 않은 가드라면 무조건 장착해야 되는 스티브 내시 드립을 만들어냈다. 스티브 내시의 커리어를 먼저 알아보면 제이덥과 포젬스키가 나온 대학인 산타클라라 대학에서 4년을 꽉 채우고 96년 15픽으로 피닉스 선즈에 드래프트된다. 대학에서 4년을 뛰고 NBA에 들어온 즉시 전력감 선수지만 당시 피닉스에는 베테랑 포인트 가드 케빈 존슨과 한 살 위의 포인트 가드 제이슨 키드가 있어서 벤치 플레이어로 첫 2년을 보내고 3년 차인 98 시즌 댈러스로 트레이드되어 루키 노비츠키와 같이 성장하며 올스타급 선수가 되고 03 플레이오프에서 컴파까지 진출하지만 파이널 우승팀 세난한테 막히면서 우승을 못하게 된다. 그런데 03-04 시즌이 끝나고 FA가 된 스티브 내시를 마크 큐반이 잡지 않아서 내시는 다시 피닉스와 계약하게 된다. 피닉스에 복귀한 내시는 덴토니의 7초 오펜스 시스템과 함께 전성기를 맞게 된다. 04-05 시즌, 05-06 시즌 백투백 MVP와 함께 파이널 우승에 다시 도전하게 되는데 05 풀업 컴파에서 또 우승팀 세난한테 패배, 06 풀업 컴파에서 노비츠키의 댈러스한테 패배, 07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또 우승팀 세난한테 패배, 08 풀업 1라운드에서 또 세난한테 패배, 10 풀업 컴파에서 우승팀 레이커스한테 패배, 그리고 11년도, 12년도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못하면서 우승과 다시 멀어지게 되는데 당시 사무국이 크리스 폴이 트레이드로 레이커스에 가는 걸 막으면서 크리스 폴 대신 내시가 은퇴 전 우승을 노리고 12-13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 레이커스로 가게 된다. 그런데 38살이었던 내시는 늙고 건강하지 못했고 시즌 말 코비 아킬레스 부상, 코비와 하워드의 갈등 등으로 인해 우승을 못해보고 2014년에 은퇴하게 된다. MVP는 해봤지만 파이널에도 못 가본 정말 몇 안 되는 레전드 중 한 명이다. 그런데 내시를 보면 알겠지만 농구를 잘하게 생기진 않았다. 실제로도 키가 6피트 3인치 190cm로 당시 포인트 가드로 작은 키는 아니지만 큰 키도 아니고 그렇다고 점프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다. 민첩하긴 하지만 엄청난 속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킬이 뒤지게 좋아야 된다. 내시의 최대 강점은 패싱 능력이고 패스로 너무 유명하지만 50, 40, 90을 한 시즌이 4번으로 가장 많고 커리어 필드골 성공률 49%, 3점 성공률 43%, 자유투 성공률 90%로 18년 커리어가 50, 40, 90에 거의 수렴하는 슛도 엄청 좋은 선수였다. 패스 넣어줄 거 넣어주고 슛 올라가야 될 때는 슛 올라가서 넣어주는 아주 효율적인 포인트 가드다. 내시는 부족한 피지컬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최상급 리딩 능력에 더불어 스티브 내시 드리블을 만들었다. 아이스하키가 인기 스포츠인 캐나다 출신인 내시가 하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스티브 내시 드리블은 하키에서 골대 뒤를 돌듯이 골밑까지 돌파를 해서 바로 레이업이나 패스를 올라가지 않고 골밑에서 드리블을 살려서 베이스라인을 타고 돈다. 이 스티브 내시 드리블의 장점은 일단 레이업을 올라가야 할 타이밍에 레이업을 안 올라가고 수비를 달고 골밑에 들어갔다가 돌아 나오기 때문에 내 수비와 골밑에 있는 림 프로텍터까지 같이 어그로가 끌린다. 이때 날 막으러 뒤로 가는 내 수비와 골밑에서 버티고 있는 림 프로텍터의 동선이 겹치기 정말 좋다. 동선이 겹쳐서 상대팀 빅맨이 길막으로 내 수비를 벗겨주면 레이업이다. 상대팀 빅맨이 내 레이업을 안 주려고 나한테 붙을 수도 있다. 그럼 우리 팀 빅맨한테 패스 넣어주면 골밑 슛이다. 수비가 잘 막아서 쉽게 안 벗겨지고 골밑 도는 걸 다 쫓아올 수도 있다. 이때 수비는 골밑에서 밖으로 나가는 내시를 쫓아가게 되는데 밖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레이업은 블락 타이밍을 잡기 어렵고 골밑에서 돌다 올라가는 레이업은 블락 각이 이쁘게 안 나온다. 여기까지는 내시와 빅맨 그리고 수비 2명의 2대2 상황만 가정한 거고 5대5 농구에서 스티브 내시 드리블은 더 효과적이다. 외곽 수비 3명은 돌파가 들어가면 공 위치에 맞춰서 헬프를 가야 되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서 공의 위치를 확인해야 된다. 보통은 돌파 들어가서 마무리 또는 빅맨한테 패스 또는 바로 아웃렛 패스가 나가는데 내시는 들어가서 골밑을 돌면서 공을 끄니까 외곽 수비는 내시가 어디로 빠져나올지 헬프를 갈지 말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공의 위치를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고 외곽 수비가 공을 보고 있을 때 외곽 공격은 사라지기 너무 좋다. 그리고 내쉬는 골밑에서 돌아 나오면서 베이스라인을 등지고 코트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팀 위치를 파악하기 너무 좋다. 내쉬가 골밑에서 드리블을 살려서 움직이고 수비가 뒤돌아서 공을 볼 때 우리 팀의 외곽에서 돌아다니면 내쉬가 패스 넣어줘서 오픈 캐치앤슛이다. 내쉬가 돌파해서 돌아다니는 똑같은 상황에서 외곽에서 컷을 들어오면 내쉬가 패스 넣어줘서 레이업이다. 내쉬는 돌파했을 때 이렇게 바로 레이업 각이 안 나오면 스티브 내쉬 드리블을 통해 우리 팀 4명을 다 보면서 오픈인 곳에 패스를 넣어주거나 수비가 패스를 신경 쓰면 1대1로 슛을 올라가 버린다. 운동 능력이 좋은 가드라면 돌파 들어가서 그냥 떠도 마무리를 할 수 있지만 내쉬처럼 운동 능력이 평범한 가드라면 스티브 내쉬 드리블을 장착해서 영리하게 플레이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쉬운 스킬은 아니다. 100% 속도로 돌파 들어가지 않고 컨트롤 가능한 속도로 드리블을 하면서 코트를 읽어야 되고 좁은 골 밑에서 실수하거나 공을 뺏기지 않고 돌아다녀야 된다. 볼 핸들링 스킬과 시야가 받쳐줘야 되고 내가 스스로 마무리를 하고 싶다면 이런 어려운 피니싱 스킬도 받쳐줘야 된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내쉬처럼 키가 작고 운동 능력이 좋지 않은 가드인데 1옵션을 하고 싶다면 정말 좋고 꼭 필요한 스킬이다. 다시 내쉬의 커리어로 돌아와서 내쉬가 레이커스로 트레이드 될 때 레이커스가 피닉스로 보낸 1라운드 픽 2장과 2라운드 픽 2장 중에서 2018년 1라운드 픽이 10픽 미칼 브리치스가 된다. 레이커스는 이 트레이드 여파로 우승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르브론이 FA로 오기 전까지 암흑기를 보내게 된다.